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저자입니다. 60세 5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월 107만 원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65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21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 유리하고 기초연금 수령 액수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왜 기초연금 받는데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까지 받습니다. 매년 65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늘어나고 내 소득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기초연금 받다가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왜 소득 인정액이 줄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은 월 200만 원이 있고 공제할 것 공제한 후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어서 기본 공제할 것 다 하고 3억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가정입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약 184만 원입니다. 184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근로소득은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3만 원을 공제한 후에 70%만 공제하니까 약 68만 원이고 재산소득은 3.5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약 116만 원이 됩니다. 1번 근로소득과 2번 재산소득의 소득 인정액을 합하면 월 18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180만 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초과했으니까 탈락하겠죠. 만약 이분이 60세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 시가 5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월 107만 원 정도 받습니다. 5년간 받은 연금 총액이 약 6,400만 원이 되겠네요. 5년 동안 받은 6,400만 원은 소득이 아니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기 때문에 전액 부채로 잡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다 빼줍니다. 아까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일반 재산이 3.5억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연금으로 받은 6,400만 원을 부채로 공제해주면 재산이 2억 8,600으로 줄어듭니다. 재산 2억 8,600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95만 원이 됩니다. 아까 3억 5천만 원일 때 소득 인정액이 116만 원이었는데 부채 6,40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소득 인정액이 9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소득 인정액 68만 원에 재산소득 인정액 95만 원을 더하면 총 163만 원이 되겠죠. 단독가구 기준 월 18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누적해서 모두 부채로 인정해 나의 재산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금 받은 지 오래오래 되면 재산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 인정액도 많이 줄어듭니다. 아시죠? 커트라인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다 최고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커트라인 근처에 있으면 아주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 소득 인정액이 적어야 기초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담보로 잡은 집은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안 했던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면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던 사람이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수급 대상자이지만 소득이 좀 많아서 조금밖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60세에 7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약 150만 원 정도 평생 받습니다. 65세에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9천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모두 부채로 공제해 주니까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부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데 만약 이분이 60세에 7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에 가입했었다면 소득 인정액이 약 30만 원이 줄어서 소득 인정액이 2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0세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억짜리 아파트는 12만 8천 원, 4억짜리는 17만 1천 원, 5억짜리는 21만 3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서 줄어듭니다. 1만 원 차이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커트라인을 훨씬 초과했다면 모를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기초연금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액수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주택연금의 복리이자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하면 집값의 절반 가까이 이자로 빠집니다.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맨 뒤 링크 시켜드린 주택연금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왕 주택연금에 가입할 뜻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니 기초연금도 고려해서 가입 시기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향후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판단에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당겨서 받으면 연금 액수가 줄어드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당겨서 받든 늦춰서 받든 당초 받을 시기에 당초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당겨받아서 금액이 줄어도 당초 받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추납하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던데 기초연금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 기본금액으로 반영하지만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실제 받은 연금에 부과합니다. 추납해서 국민연금이 많이 증액되었다면 건보료도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기연금으로 연금이 줄었다면 줄어든 금액에 부과하고 연기연금으로 연금 액수가 늘었다면 늘어난 금액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주택연금 받은 건 누적해서 부채로 잡고 재산에서 빼줍니다. 재산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유리해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당기거나 늦춰서 받아도 당초 받을 기본연금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건보료는 국민연금 당기거나 늦춰서 실제 받은 금액의 50%의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추납해서 연금 액수가 늘어나면 건보료도 늘어나겠죠.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이야기 저자 차경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